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 손상TV2 틈새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분명한 인재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되는데 이번 참사가 일찌감치 예견이 됐고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정황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인 동구청은 철거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철거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할구청 또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고 발생 8일 전 구청에는 철거 작업의 위험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 민원인은 돌덩이가 떨어져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지만 관할구청은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적어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사고는 결국 이 정권이 입으로만 외치는 안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비뚤어진 단면을 볼 수 있는 글들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 시민의식에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부어줬다는 길도영님의 글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 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현장 책임자인 소장은 사고 시간조차 몰랐고 현장을 우선적으로 수습해야 할 인부들은 자기부터 살겠다고 다 달아나 버렸다. 건물이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란 점에서 이번 사고는 현장 관리 책임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현장 인부들의 책임이 크다고 해야 한다. 현장 인부들 스스로 말했듯이 건물 붕괴 징후는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그 낌새를 채고 일찌감치 현장을 탈출함으로써 현장 관계자들의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붕괴의 전조를 인부들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도뿐 아니라 도로 통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건물 바로 버스 정류장에 노선 버스의 정차를 막는 게 급선무였어야 했다. 건물 붕괴와는 별도로 버스 승객 인명사고 책임은 주변 통제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 주변을 방치한 인부들의 책임이 절대적이어야 한다. 25년 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직장이 그 근처라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었다. 놀라운 건 백화점 정장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피터승의 얼굴이 눈만 보일 정도로 뿌옇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백화점 방문 고객들로부터 챙기는 장면이었다. 하얀 블라우스가 핏물에 얼룩지고 잘 정돈 했었을 머리칼은 봉두 남발이 된 여직원이 힐을 잊어버린 채 스타킹 맨발로 힘겹게 고객을 업고 달리는 남자 직원 뒤에서 고객의 다리를 받치고 같이 달리고 있었다. 물론 무너진 백화점 옆 도로로 나와 넋이나간 채 주저앉아 울먹이는 여직원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내가 본 것은 적어도 삼풍백화점 직원들은 그 순간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신들도 부상으로 거동하기 힘든 판국에 당연하다는 듯 고객들부터 챙기고 구조대원들을 안내하던 모습. 배부른 점주는 탐욕으로 불법 정축을 하고 옥상에 에어컨 실내기 및 물품을 가다 적치하여 하중을 못 견딘 백화점 건물이 붕괴했지만 적어도 내 눈에 띈 삼풍백화점 직원들의 시민의식, 근로자로서 직장에서의 책임의식은 생생히 살아있었다. 나는 그 힘이 3년 후 닥친 국가경제 붕괴 위기, IMF 사태를 조기에 극복한 원동력이었다고 믿는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서 보여준 현장 소장과 인부들의 실상을 통해 나는 소위 민주화의 패러독스를 본다. 저항을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본령인 양 호도해온 이면에는 자기중심적 망상과 이기심이 버티고 있다.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시민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소명감은 헐거워지고 헐거워진 만큼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한다. 즉 이 나라에서는 민주화, 민주주의가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건물 붕괴의 원인과는 별개로 현장 안전조치 미이행과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한 인부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미이행으로 누구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혹여 거기에 이주 노동자가 섞여 있었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다. 이곳에 와서 돈을 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지금 같아서는 그저 제2의 IMF며 북계의 전면 남침이 없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이게 민주화된 사회의 실상이다. 자, 어찌됐든 강주 철거 건물 그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우리 희생자분들 다시 명복을 이루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말씀대로 문재인은 수없이 안전을 외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안전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안위에 빠진 공무원들. 공무원들 똑같겠죠. 매 정권의 권력이고 정치고 전신만시 싸움 지린하고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것도 고집을 피워서 전까지 끌고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돼? 이런 환경을 만든 이 정권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뭐 말은 이래 그렇지만 전 뭐 이보다 더 큰 사고도 또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너무 개판이 됐습니다. 곳곳에 기강이 해지고 공직기강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군기강도 해지고 국민기강도 해져 버렸어요. 워낙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 많이 치고 꼼수 많이 부리고 이러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안전 불감증을 갖고 오고 우리 사회에 이런 고통들을 안겨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대깨문의 타깃시대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건 혁분임의 글입니다. 요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대깨문의 타깃시대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만일 북한의 김정은이었다면 아닥이었을 것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은 생선한테나 쓰는 말이지 희생자 보고에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는 말을 했다. 이게 새삼스럽게 대깨문의 먹잇감이 돼서 신세계 제품의 불매운동까지 전개되는 광기가 춤을 추고 있다.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은 문재인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소장대행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한 입구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관으로 달려가서 방명록에 남긴 친필 기록이다. 이를 지켜본 일행들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맙다는 것이냐는 반응이었다. 문제는 방명록의 날짜도 2017년 4월 12일이라고 썼다. 후일 내가 쓴 게 아니다는 근거로 쓰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봐야 한다. 죽게 해서 미안하고 죽어져서 고맙다는 뜻과 의도로 쓴 것이라는 사실 외에는 달리 헤아릴 게 없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바로 이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생선한 때나 쓰는 말이라고 언급을 놓고 대깨문이 발광을 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의 속내를 드러내 촌철 살인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채 피기도 전에 꺾인 얄개들의 꽃봉오리를 향해 고맙다고 한 문재인은 유명을 달리한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을 반드시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될 것이다.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향해 고맙다니 이건 인간이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이게요 지금도 뭐 아이들은 쉽게 안 풀립니다. 죽은 영혼들 앞에 가서 거기에다가
고맙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생선을 요리해 먹으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생선한테는 맞아요. 잡아서 미안하고 먹여주니까 고맙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희생에 대해놓고 고맙다는 표현하는 문재인은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미쳐가고 어디까지 개판이 되어가는지 나라의 국가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서 온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분열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엉터리가 판을 치는 나라 이제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톰스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